좋아요, 구독!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견고한 노동지표 확인 후에 상승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쉬어가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봉상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이번 주 여러 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관망하는 양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특별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10시 10분경에 2145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고 현재는 0.49% 정도 하락한 21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흔들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관망일까요? 네, 일단은 PDP 보면서 네. 차트 분석을 오늘은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 화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일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일봉인데요. 일봉입니다. 자, 일봉상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뭐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일단은 차트를 볼 때 일봉을 일단은 먼저 봅니다. 일봉을 일단은 먼저 보는데 일봉의 모습이에요. 일봉의 모습이고, 자, 파란색 선이 5일선, 이 초록색 선이 21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최대한 저는 61선까지, 예, 일봉 볼 때 61선까지만 일단은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121선도 있고요, 241선도 있고 이런데 해선은 월물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타의 영역이죠. 단타의 영역에서는 일단 61선까지 일단 보시는 거를 제가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고점 라인 형성한 다음에 전고 라인이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박스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차트 분석할 때 기술적 분석 먼저 중요하지만 모양 일단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들어가면 이게 또 금요일이 사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금요일이 실업률하고 고용이 좋게 나왔어요. 논외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의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어떤 과정이라고 할까요?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 시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동결을 거쳐서 금리 인하로 오는 이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고 겪고 있는 어떤 사이클하고 조금은 완전 이탈을 한 건 아닙니다. 조금 돌연변이라고 할까요? 예, 돌연변이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업률이 원래 굉장히 좀 높아져야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고용이 지금 괜찮은데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 잠깐 슬라이드 이용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이제 고금리 상황이거든요. 고금리 상황. 자, 처음에 이제 앵커님께서 서머스가 기사에서 50pp 우리 이제 페드가 이번에 50pp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한 것을 두고 이제 실수라고 일단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인플레이션 대응도 그랬고요. 물론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페드가 적절히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 핑계는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못한 게 맞아요.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뭡니까? 금리를 인상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인지 몰랐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고용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자, 11월 B컷. 자,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모든 뉴스를 제가 버무려서 말씀을 드리면 11월에 금리 인하, 이제 B컷이죠.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조금 사라지었습니다. 이게 왜냐?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금리 인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경기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 거예요? 회복기, 리커버리 때 하는 겁니다. 리커버리 때. 회복기에 하는 건데 지금 회복기라는 것은 뭡니까? 그 전에 그 최종 끝판왕이었던 노동시장이 약화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좀 더 지나서 항상 시간차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고용시장이 탄탄해요, 여러분. 고용시장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5.0%예요. 고용시장이 탄탄하고 금리가 5.0%입니다. 금리는 언제 내리는 거예요? 리커버리, 회복 기간에 내리는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밑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금리 인하는 할 겁니다. 해요. 왜냐? 금리가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하거든요. 근데 9월 같은 B컷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왜? 고용이 탄탄하니까. 고용이 탄탄한데 금리를 내릴 수는 없어요. 자, 고용이 탄탄합니다. 시간당 임금.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세잖아요, 원래. 자, 고용이 탄탄한데 금리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면 시간당 임금도 지금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고용이 그리고 실업률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 11월에 B컷에 대한 기대감도 또 많이 있겠죠. 그러면 금리를 낮출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금리가 낮아지니 경기 회복, 리커버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게 깨지질 않고 있거든요. 요거는 몇 년 있다가 정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왜 고용과 실업률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학문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용과 실업률이 지금 탄탄해지기 때문에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굉장히 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단은 미국이 빠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금요일에 나온 고용지표로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이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 분석이고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 분석이고 이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고 기법을 만들어가고 기법을 적용시키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진퇴양난이라고 했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고용이 너무 탄탄해요.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금리 유지돼요.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되시죠?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금리를요 굉장히 많이 낮추지 못합니다. 고금리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게 잔병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잔병이.
인플레이션을 병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한다라고 하면 잔병이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다. 치유가 안 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고용과 노동 시장이 괜찮다라고 해서 금요일 날 시장이 환호를 한 거는 맞아요.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경기 연착륙, 예, 경착륙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뭐가 있습니까? 노랜딩이라고 하는 무착륙.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경기에 대한 하강, 침체는 경기 하강은 일단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금리를 많이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경기가 하강될 것이다. 근데 그 강도가 연하게 올 것인가 강하게 올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안 올 것인가예요. 근데 여러분 무착륙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정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페드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걸 제가 유추를 해보면 무착륙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착륙은. 연착륙이 가장 얘네가 생각하는 베스트일 가능성이 커요. 이해되시죠? 베스트.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지금 해보면 연착륙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한 번 발표됐습니다. 비농 실업률 이제 10월 달 한 번 발표된 거지만 이게 왜 이렇게 가지라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돼요. 저도 의문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노동시장 상황은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가면서 아마 연구가 될 거고 그거를 반영한 게 이거예요. 금요일은 환호를 했죠. 아,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구나. 경기가 탄탄하구나. 노동시장이 탄탄하구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건 맞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우상향을 해야겠죠. 그래도 우상향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평선이 지금 아직은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방향 설정.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방향 설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본적 분석으로는 어떻게 돼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상향하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건 단순 이평선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것. 단순 이평선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매수 쪽. 자, 이거를 다 합산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일단은 방향은 매수 쪽인 건 맞습니다. 중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뭡니까? 방향은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어떤 박스권 기본적 분석으로는 지금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많다. 이게 딱딱딱딱 어떤 요소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비컨 나왔다가 지금 뭡니까? 고용시장 탄탄하다고 나왔다가 이게 지금 굉장히 맞물려가는 그런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거 나오고 저기에서 여기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결론적으로 나스닥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에 총체적인 미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매수 방향을 지금 타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단타적인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매수매도 다 열어 두셔야 돼요. 왜요?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는요. 오늘 사실 제 방송의 주제입니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의 영역. 여러분들이 어차피 HTS를 딱 열어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 대응의 영역으로 자기의 시간을 고집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주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주요 시간대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도 하죠. 예. 매주 화요일 날 일단은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대응의 영역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것 그리고 스킬, 기법적인 거를 일단은 내일 설명드리고 동영상도 일단은 제공을 해드리려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와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단타적인 개념을 봤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꼬리가 굉장히 길고 여러분들도 눈 아프시죠? 저도 눈이 아플 정도예요. 왜냐? 빨간색, 파란색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다 죽이려는 거예요. 예. 계좌 다 털립니다, 여러분. 요럴 때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자중하시고 언제 매매하셔야 되느냐. 자, 주요 시간대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일단은 들어갔다가 컷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스탑 하셔야죠. 왜? 스탑하시고 지금 이 추이를 보시는 거예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주요 시간대, 두 번째 주요 시간대 역순으로 갑니다. 아시아장, 유럽장, 그리고 미국 뉴욕장이 있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뉴욕장이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뭡니까? 유럽장입니다. 유럽장. 유럽 시간대. 일단 여기에서 한번 붙으시고 여기에서 한번 붙으시고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막 붙으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요즘에는 유럽장도 굉장히 좀 괜찮기 때문에 유럽장 이럴 때 뭐예요? 매도 타시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컷이 나가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매도 타시는 거. 그 다음에 유럽장 보시면서 아, 유럽장 이거 안 되겠다. 오늘 답 없다 하시면 여기에서 그냥 스탑하시는 거. 이게 뭡니까? 대응의 영역이고 이 대응을 하셔야만 여러분들 계좌가 불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계좌가 삽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있다가 요 유럽장 그리고 유럽장 항생이나 아니면 이제 나스닥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떤 기법을 써야 되는지까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난주 금요일 강한 고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11월 B컷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관망 사인을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매매를 쉬는 게 나은 건가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시간대이긴 해요. 23시 18분이기 때문에 주요 시간대이긴 한데 네네. 지금 꼬리들이 너무 길고 굉장히 많이 좀 흔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예. 장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기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손절을 잡고 들어가면 손절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손절만 따이고 가거든요. 예, 손절만 따이고 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한두 번 정도 붙으시고 안 되면 그냥 일단 포기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손절을 안 걸고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안 걸고 버티다가 수익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계좌 망가지는 일이고요. 손절을 꼭 걸고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만약 진입을 한다면 매도인 쪽인가 아니면 매수 쪽인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면 안 돼요. 네네. 왜냐면 제가 사실은 가장 경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서 제가 중기 장기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말씀을 잘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대응의 영역이고 지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보이는 자리는 있죠. 사실 보이는 자리는 있어요. 오늘은 매도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그런데 제가 매도 쪽이 조금 유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계속 올라가는데 막 2만 뚫고 막 3만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스닥이요. 계속 매도 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조금 조심스럽고요. 단타적인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드릴 테니까 계속 방송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